우리 대한민국에서 빌려 쓰는 문화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고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창피할 일도 없어요. 그 김부자 동상에 가는 게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도 없는 옷을 구걸해 가면서 빌려서 그걸 입고 갔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정말 답답함 속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가 물러간다고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은정이 TV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기도할게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참 대한민국에는 빌려 쓰는 문화도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TV에서 구해줘 홈주라는 방송을 보다가 북한에서 있었던 아픈 일들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북한에서는 빌렸을 때 빌려 쓴다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거나 옷을 빌려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참 그때마다 비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상처의 한 구석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이런 기억 좀 하나씩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게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는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빌려 쓰잖아요. 특별히 북한에서 빌려 썼을 때 어떤 걸 빌려서 썼냐면요. 이건 빌려서 입었습니다. 김부자 생일날만 되면은 꼭 있는 거 없는 거 꽃단장을 하고 그 우상,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딱 내려온 게 있어요. 옷차림은 굉장히 단정하고, 남자들은 양복을 무조건 입어야 되고요. 여자들은 뭐 하얀 양말이라든가 하얀 양말에 새까만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이렇게 양복, 여자들도 이렇게 평상복이라고 해서 치마에다가 여자 이제 그 자켓이죠. 이런 것들을 딱 입고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해서 이제 동상 앞에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옷이 저렇게 많이 생겼는지 기절할 정도예요. 저렇게 옷이 많은데 북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양복 한 벌 갖고 있기가 일반 주민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명절날만 되면은요, 서로마다 그 동상 앞에 입고 가야 될 옷을 빌리러 다니는데 기도 안 차요. 심지어는 양말도 빌려 신었어요. 하얀 양말이 없어가지고요. 동상 앞에 여자하고 남자고 양복, 정장 딱 챙겨 입고, 때로는 한복도 입어야 되고요. 까만 구두에다 흰 양말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집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왜냐면 행사 때마다 입고 나가야 되니까요. 다 이렇게 쭉쭉 빼입고 행사장 가는데 나만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 무릅쓰고 이걸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신새벽은 아니라도 미리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언니 나 옷이 좀 필요한데요,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빌려 입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신발을 구두를 신으라고 했으니까 제 발에 안 맞을 이제 구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자니 나에게 없는 게 정말 너무 이게 수치스럽구나라는 걸 그때 굉장히 세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김부자 동상에 가는 게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도 없는 옷을 구걸해 가면서 빌려서 그걸 입고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누구 대통령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빌려 입고 동상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옷차림들도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옷들을 밖에서는 엄청나게 싸게 팔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양복 한 벌에도 막 2, 3만 원대짜리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들이. 제가 그때 또 한 번 느낀 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쩜 이렇게 제품들이 좋을까? 질들이 좋을까? 양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누구나 입을 수 있고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이런 정장, 물론 뭐 가격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한국은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이런데 한국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진짜 캐주얼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면 그게 그냥 잘 입는 거더라고요. 물론 한국도 보니까 옷을 빌려 입고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정말 파티에 가거나 멋내고 싶을 때, 기분 내고 싶을 때 명품 백이라든가 명품 옷들을 이렇게 하루에 얼마를 내고 그냥 빌려 입고 순간 기분을 즐기고 또 다시 갖다 주고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명품을.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아는 언니가 그거를 이제 명품 가방을 하나 딱 메고 나왔더라고요. 샤넬인가. 그래서 언니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요? 그러니까 원장아 이거 안 사도 된대. 그래서 어떻게 안 사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뭐 10만 원이니까 얼마를 내고 그 가방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싶으면 사도 되고 그냥 갖다 주면 된대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예, 진짜로.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저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지?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근데 샤넬이나 이런 명품 같은 거는 다 안전장치들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대요. 다 신분증이고 뭐 이런 그 이제 증거 입회 하에 빌려가고 빌려 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려 쓰는 문화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구해줘 홈즈라는 제가 방송을 하나 보면서 와 진짜 여러분 북한에도요 저렇게 구해줘 홈즈에서 나올 법한 집들, 그러니까 물론 그 집에 이렇게 비교는 안 되지만 북한 기준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집을 잘 지었다 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사려면 일단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 되고 거기 이제 뭐 허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집을 산다거나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권력자들은 땅을 안 사도 돼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그 좋은 노란자 땅에 진짜 그 뭐 보안서장이라든가 군당 책임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마음대로 소유해가지고 집을 그냥 온 그 인력들을 다 동원해서 집을 짓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명의는 꼭 정부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의 명의 하에 그 집을 내 돈 들여서 집을 지었지만은 당국의 명의로 해놓고 그 집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웃기고 희한하죠? 북한에도 이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불법을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어떤 좋은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한국은 이제 법치국가고 개인 명의의 이제 소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멋있는 집들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에 엄청난 정말 놀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안에 집 안에요. 풀옵션이라는 것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하게 되면 몸만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 뭐 가전제품 집에 필요한 이런 거는 안 사도 되겠더라고요. 와, 그래서 전세, 월세 그 안에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걸 보고 어머나 정말 한국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제품들을 그냥 내가 사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또 그 직업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사 다닐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삿짐이 많으면 이사하는 것도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 큰 돈들을 들여서 가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풀 옵션이 있는 집들로 이사를 가서 사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외에도요. 요즘이 아니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이거 좋다고 느꼈었던 것들인데 가전제품들을 빌려 쓰는 거죠. 그걸 좋은 말로 이제 렌탈이라고 하잖아요. 뭐 선풍기며 이 에어컨이며 텔레비며 침대도 그렇고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요즘은 가전제품들도 다 빌려서 돈 주고 빌려 쓴대요. 아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빌려 쓰는 뭐 환경들은 어디나 다 있지만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빌려 쓰는 문화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고요. 사람이 정말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창피할 일도 없어요. 서러울 일도 없고. 그런데 북한이라는 곳에서는 나에게 없으니까 무조건 빌려 써야 되잖아요.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돈 주고 렌탈하고 이런 게 북한에는 없어요. 눈에 보이면 훔쳐가는 그 사회라 누굴 믿고 뭐 빌려주잖아요. 이렇게 막 명품들 한국처럼 이런 거 그러면 그거 절대 안 돌아오거든요. 뺏길 거 각오하고 줘야 돼요.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정말 심지어 북한에서는요 어떤 것들까지 빌렸었냐면 도끼까지 빌렸었어요. 도끼. 그러니까 나무를 패야 되는데 공구 하나도 이제 공구 하나도 제대로 없는 집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도끼 빌려 쓰고 톱 빌려 쓰고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만 빌려 쓴 게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빌려 쓰다가 파손이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막 싸움 나게 되고, 엄청난 이제 불이익들과 당황하고, 의상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국에서는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면서 당당하게 빌려 쓸 수 있는 문화, 너무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 와서 날마다 이제 새롭게 느끼는 건데요. 너무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점점 추구해 가면서 이뤄나가다 보니 이제는 좋은 거, 비싼 거를 떠나서 가장 편리하고 전략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제도들이 탈북민인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도 신선하고 본받을만 하고 굉장히 편리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줬습니다. 예, 오늘은요 남과 북의 이 쉐어 문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우리 한국도 이렇게 60년대 70년대에는 항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고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 발전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 오늘은 그 중에 빌려 쓰는 남과 북의 문화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